월간지가 있었는데요. 월간 잡지가 있었는데 자유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76년 1월로부터 이제 여기에다가 국사찾기 협의회라는 게 창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라는 책에다가 계속 그 이제 게재를 한 거예요. 그 게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안호상 박사라든가 또 여기 환단고기를 번역한 임성국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환단고기의 원본을 가지고 있던 이유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게재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너무 우리 환인에 대한 또 관웅에 대한 또 당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환단고기가 임성국님이 번역해가지고 낸 것만 해도 44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때의 역사를 강단사 대학에서는 전혀 학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위서다, 가짜다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그냥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웅기, 그 다음에 해동역사, 동사강무, 우리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중국의 사기, 그 다음에 전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런 중국의 역사서들을 전부 비교를 해가면서 진짜 이 환단고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때 쓰여진 책이 이 환단고기 이게 이제 자유지의 환인, 당군, 이 환웅 이 세 가들이 이렇게 쫙 그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에 환단고기는 83년에 나왔고 이 자유지는 76년서부터 80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학자들의 논문이 쓰였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95년도에 환웅당군 부천전 비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중국이 동국공정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고구려 역사까지도 자기들의 지역 어떤 역사다, 지방정권의 역사다 이렇게 편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한류 바람도 많이 불고 세계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정확하게 당군이나 관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저작을 했는데 고려시대 때 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환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환인은 우리의 하늘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옥황상제나 이런 분들처럼 신이 이렇게 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중국 지도를 딱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제가 이 중국 지도책을 하나 사게 됐는데 중국에서 발행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압록강을 건너면 환인이라는 것이 도시가 있죠. 환인이라는 도시가 고구려의
처음 주몽에서 오녀산성이 나오는데 처음이 고구려를 세운 첫 번째 수도 그 환이 바로 거긴데 이 지도에 요하 이쪽으로 서쪽을 보게 되면은 산 이름이 나옵니다. 노노인호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랑이 산인데 처음에 노자는 힘쓸로, 두 번째 노는 어리석을 노,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호랑이 산인데 어리석게 노력한 호랑이 산이다. 이 말을 환인하고 연결시켜 보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려고 어리석게 노력했던 호랑이, 그 다음에 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호랑이를 호라고도 하지만 인이라고도 한번 씁니다. 인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하늘의 12지지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천문을 놓고 할 때 인인데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환인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가 어디냐면 요령성인데 요령성은 요하를 중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요하가 이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령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하라는 것이 너무나 멀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요하에 무슨 성이 있으냐면 고구려 시대 때에 안시성, 요동성,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비사성, 건안성 이런 성들이 쫙 있었어요. 왜?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거기가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요하와 성들이 같이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이미 요하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환인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환인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환인시대는 이쪽에서 요즘에 발굴되는 고고학적 유물을 보게 되면은 요하 문명권이라고 합니다. 크게 봐서 요하 문명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적들을 보면은 황하 문명보다도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황하 문명보다도 최소한 1000년에서 1500년, 2000년 앞서 있는 문화예요. 그러면은 문화가 앞선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문명이라는 것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접한 요하가 문명이 황하 문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환인을 우리는 아까 어떤 옥황상제처럼 하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지냈던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동사라는 책을 써서 왕에게 바쳤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삼국 후이의 초창기에 환인씨가 있었다. 환인씨라고 하는 말은 왕이 아니고 하늘님이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죠. 환단고기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환국이 있었는데 환국에 환인, 다음에 혁서환인, 고시리환인, 주양환인, 석재임환인, 원리환인으로 해서 지리환인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혁서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혁서환인을 환단고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환인이 있었다는 말을 지금의 사학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은 혁서시가 있습니다. 밑줄 그어놓은 부분에 혁서시가 어디보다 앞서 있으냐면은 이런 분들이 옛날에 천하를 보유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한 사람, 그냥 어떤 하느님 그런 게 아니고 천하를 다스린 그런 사람이다 하는데 혁서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